한인 커뮤니티 재단이 뉴욕, 뉴저지 비영리 단체 17곳에 48만 달러를 지원키로 했습니다. 뉴욕시 소비자 보호국이 티켓 할당량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뉴욕시 정부가 음식물 쓰레기 분리수거를 본격화할 방침입니다. 뉴욕시 새 교사평가제를 적용한다면 6%의 교사가 해고감이라는 조사가 나왔습니다. 연방재난관리청이 최근 업데이트한 홍수지도는 고위험 지역이 훨씬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상은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N 뉴스입니다. 한인 커뮤니티 재단이 뉴욕, 뉴저지 비영리 단체 17곳에 48만 달러를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일부 한인 비영리 단체들의 잡음도 있습니다만 꿋꿋이 소리 없이 티나지 않게 봉사를 계속하고 있는 단체들이 한인 사회를 건강하게 만듭니다. 한인 단체로는 브롱스 한인 노인회, 이노비, 한미 정신건강협의회와 뉴욕 한인 복지관, 그리고 뉴저지 한인 상록회와 민권센터, 코코장애 아동 서비스 센터 등 7곳이 한인 커뮤니티 재단으로부터 최소 12,000달러에서 최고 3만 달러, 평균 28,000달러를 지원받게 됐습니다. 한인 커뮤니티 재단은 지난해 12월부터 2달간 지원금 신청을 받은 24개 단체를 직접 방문해 커뮤니티 공헌도와 경제적 안정, 노인과 청소년 복지 등 5가지 기준을 두고 지원 단체들을 선정했습니다. 그리고 한인 단체 7곳 외에 타민족 단체 약 10곳에도 지원합니다. 윤경복 한인 커뮤니티 재단 사무총장은 지역사회 발전과 변화를 위해 일하는 이러한 단체들이 우리 사회를 안전하고 강건하게 만든다며 도움을 필요로 하는 개인과 가족을 위해 중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단체들을 지원하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한인 커뮤니티 재단은 오는 25일 맨해튼 반주식당에서 지원금 수혜 단체 관계자들과 리셉션을 열고 지원금을 전달할 계획입니다. 위반 티켓 발부에 할당량이 있다는 사실 들어서 알고 계실 텐데요. 뉴욕시가 할당량을 정해놓고 소상인들에게 각종 티켓을 발부한 것이 드러나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금홍기 기자가 보도합니다. 뉴욕시 소비자보호국이 단속 대상의 최소 25%는 티켓을 무조건 발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단속 대상 업소 4곳 중 한 곳은 어떠한 이유로든 티켓이 발부됐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같은 강제적인 티켓 발부 정책으로 인해 과도한 벌금이 주어지고 있습니다. 한 그로서리 업소는 허가 없이 자판을 실외에 설치했다는 이유로 93,000달러의 벌금이 부과됐으며 99센트 스토어의 경우에는 9달러 장난감 권총에 1,000달러의 벌금을 부과하기도 했습니다. 한 검사관은 데일리 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최근 5년간 목표를 달성하지 못해 좋지 않은 업무 평가를 받았다며 상부에서는 무엇이든 찾아 티켓을 발부하기 원한다고 하소연했습니다. 소비자 보호국의 한 관리도 소상인들을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시정부의 부족한 예산을 충당하려 한다고 털어놨습니다. 그러나 소비자 보호국 측은 이에 대해 전혀 근거 없는 주장이라며 일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데일리뉴스가 공익옹호원실의 자료를 조사한 결과 지난 2002년부터 10년간 소비자 보호국의 현장 단속은 무려 70% 증가했으며 걷어들인 벌금도 400만 달러에서 1,400만 달러로 늘어났습니다. KBN 뉴스 금홍계입니다. 뉴욕시 정부가 음식물 쓰레기 분리수거를 본격화할 방침입니다. 시범 운영한 결과 일석이조 3조의 효과를 낼 수 있었다는 평가인데요. 블룸버그 시장의 임기가 끝나도 시행에는 차질이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뉴욕시 행정부시장 캐스켓 할로웨이는 어제 현재 스테튼 아일랜드에서 시행 중인 음식물 쓰레기 분리수거 시범 프로그램을 내년까지 600곳으로 확대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공립학교와 고층 아파트 100동, 단독주택 15만 가구 등에서 음식물 쓰레기 분리수거를 해야 합니다. 마이클 블룸버그 뉴욕시장은 올 초 시정연설에서 음식물 쓰레기를 분리수거해 비료로 만들거나 바이오가스로 만들어 전기를 생산하는 데 사용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뉴욕시는 그동안 본격적인 음식물 쓰레기 분리수거를 시행하지 못했으나 시범 운영 결과 참여도가 높고 효율성이 크다고 판단, 오는 2015년이나 2016년부터는 의무화할 계획입니다. 마이클 블룸버그 시장의 임기는 올해로 끝나지만 크리스틴 퀸 시의회 의장과 빌 드블라지오 공익옹호관 등 올 시장 선거에 출마하는 주요 후보들도 이 방안에 찬성하고 있어 시행에 차질이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뉴욕시는 음식물 쓰레기를 포함해 주거 지역에서 발생하는 쓰레기를 오하이오나 펜실베니아 등지에 매립지로 보내는 비용만 3억 3,600만 달러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뉴욕시 공립교 교사들 사이에 찬바람이 불고 있는데요. 이번에 합의된 뉴욕시 새 교사 평가제를 적용한다면 6%가 해고감이라는 조사가 나왔습니다. 어제 월스트리트저널은 뉴욕시 교육국의 자료를 분석해 2012에서 2013학년도 3에서 8학년 교사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평가에서 6%가 해고를 당할 수 있는 비효율적 등급을 받았다고 보도했습니다. 예전에 비해 더 많은 교사들이 최저 등급을 받은 것입니다. 이번 결과는 주로 학생들의 표준 시험을 바탕으로 매겨졌으며 이는 전년도 최하 등급인 불만족을 기록한 교사가 2.6%에 불과했던 것과 비교하면 큰 변화라는 분석입니다. 4등급으로 분류되는 새 교사 평가제는 단 8%만이 최고점인 매우 효율적이라는 평가를 받았고, 두 번째 단계인 효율적이라는 평가는 교사의 대다수인 76%가 받았으며 개발 중이라는 등급은 10%였습니다. 하지만 교육국과 교사 노조 간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이번 평가 결과는 시 교육국의 올해 교사 평가에서 반영할 수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연방재난관리청이 뉴저지 4개 카운티의 새로운 홍수 지도를 업데이트하고 발표했는데요. 지난해 발표한 예비 지도보다 고위험 지역이 줄어 해당 주민들의 부담이 줄어들게 됐습니다. 연방재난관리청은 애틀랜틱, 허슨, 맘머스, 오션 카운티 등 뉴저지주 4개 카운티의 홍수 지도를 업데이트했습니다. 새로운 홍수 지도는 애틀랜틱 카운티의 경우 지난해 발표된 예비 지도에 비해 홍수 고위험 지역이 약 80% 줄어들었으며 허슨 카운티와 오션 카운티의 고위험 지역은 각각 76%와 45% 줄었습니다. 이에 따라 지난해 허리케인 샌디로 피해를 입은 상당수 주민들의 부담이 덜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해 연방관리청이 발표한 예비 홍수지도에 반대하는 시민 모임인 스탑 피마 나우의 창립자 조지 카시모스는 지난해 지도를 따른다면 연간 홍수보험이 3만 달러에 달했지만 새롭게 바뀐 지도에 의하면 홍수보험은 6천에서 8천 달러로 줄게 됐다며 환영했습니다. 또 홍수 고위험 지역에 있는 주택들은 건물 기반 높이를 3피트 높게 지어야 했으나 새 지도에 따라 수천 명의 주택 소유주들이 재건축에 필요한 비용 부담을 줄일 수 있게 됐습니다. 연방재난관리 측은 지난해 발표된 예비 지도는 기준을 제공하기 위한 것이지 완전한 것이 아니었다며 홍수 위험 지역을 정확히 반영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연방재난관리청의 최종 완성 홍수 지도는 내년쯤 발표될 예정입니다. 스케줄표는 무시하고 제멋대로 오는 버스 경험하셨을 텐데요. 이제는 스마트폰으로 버스가 어디쯤 오고 있으며 언제 도착할 것인지를 한눈에 알 수 있습니다. 뉴저지 트랜짓은 그동안 남부 뉴저지 지역에서 실시하던 웹 서비스를 북부 뉴저지 지역으로 확대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남부 뉴저지에서 실시하고 있는 인터넷 버스 운행 정보 서비스가 북부 뉴저지까지 확대됩니다. 뉴저지 트랜짓이 GPS 기술을 기반으로 독자 개발한 운행정보 서비스 웹은 스마트폰으로 뉴저지 트랜짓 웹사이트에 접속해 쉽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특정 노선의 버스가 특정 정류장에 언제 올 것인지를 알고 싶을 때 웹사이트 창에 버스 노선 번호와 정류장 이름을 입력하면 버스가 현재 어디쯤 오고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뉴저지 트랜짓은 먼저 트렌튼과 프린스턴 인근을 운행하는 600번, 619번, 655번 등의 버스를 대상으로 서비스를 시작한 뒤에 앞으로는 북부 뉴저지의 전 지역을 대상으로 확대한다는 계획입니다. 그러나 뉴저지주에서 뉴욕시를 오가는 인터스테이트 노선의 경우에는 빠르면 올해 말쯤이 되어야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뉴저지 트랜짓은 현재 200개 버스 노선에 19,000개의 정류장을 두고 있으며 하루 평균 50만 명의 승객들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미 정부의 대대적인 비밀 감시 프로그램 프리즘이 폭로되면서 인터넷 정보 관련 기업들이 눈총을 받고 있는데요. 포털 사이트 야후가 미국 사법기관으로부터 13,000건에 달하는 정보 제공 요청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야후는 텀블러 사이트에 올린 발표문에서 지난해 12월부터 지난 5월까지 6개월 동안 유저 정보 요청을 받았고 그 대부분은 사기와 살인 그리고 형사 범죄 수사와 관련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야후는 해외 정보 감시법에 따른 사법기관의 정보 제공 요구에서 합법적으로 벗어날 수 없었다고 밝히고 미국 정부에 이 문제를 제고해 줄 것을 촉구했습니다. 야후의 이번 발표는 미국 정부의 개인 정보 수집 활동과 관련해 애플과 페이스북, 구글 등 관련 회사들이 잇따라 정부의 정보 제공 요구를 밝히고 있는 가운데 나왔습니다. 앞서 애플은 미국 당국으로부터 고객 정보 5,000건의 제공 요청을 받았다고 밝혔으며 페이스북은 9,000건에서 10,000건, 마이크로소프트사는 6,000에서 7,000건의 요청을 받았다고 공개했습니다. 외국 첩보정찰법의 요청 건수를 언급하는 것은 법률로 금지돼 있지만 야후는 연방정부에게 해당 데이터의 비밀 취급을 해제하도록 강력히 요구한 바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연방준비제도 벤 버냉키 의장의 내년 1월 말 퇴진이 확실해졌습니다. 그러나 그의 퇴진 시기와 오바마 대통령의 말을 놓고 양적 완화의 조기 축소나 중단을 막기 위한 것이라는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벤 버냉키 연방준비제도 의장은 2010년 2월 두 번째 임기를 시작해 내년 1월 말로 임기가 끝납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오늘 PBS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버냉키 의장을 세 번째로 재임명할 것인지에 대한 질문에 버냉키 의장은 그가 원한 것보다 또는 예정된 것보다 훨씬 더 오래 의장직을 수행했다며 그는 뛰어난 업무 능력을 보여줬다고 말했습니다. 버냉키 의장은 이번 두 번째 임기를 끝으로 물러날 것으로 알려졌으며 특히 지난 4월 대변인을 통해 8월 와이오밍주 잭슨홀에서 열리는 연례 연방준비제도 회의에 참석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히면서 그의 퇴임설이 강력히 제기됐었습니다. 현재 그의 후임으로 월가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리는 인물로는 제닉 옐런 연준 부의장이 1순위로 거론되고 있으며 티모시 가이트너 전 재무장관, 레리 서머스 전 국가경제위원장 등이 있습니다. 이상으로 KBN 뉴스를 마칩니다. KBN과 함께 즐거운 저녁 되시기 바랍니다.